반갑습니다. 울팍입니다. 오늘은 일단 지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수익이 좋았거든요. 뭐 단편적인 예로 한 계좌의 수익이 지금이 월요일이니까 전일 대비 20%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보유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 정책주 그런 쪽이 많다 보니까 네, 조금 많이 상승을 했네요. 이 제 계좌 토스증권 계좌인데 지금이 월요일이잖아요. 먼데이 월요일. 그러니까 지난주면은 금요일인 거잖아요. 전일 대비로 봐야죠. 전일 대비 계좌 수익률이 20% 정도 됐다. 근데 토스증권은 요렇고 뭐 더 적은 계좌도 있고 훨씬 많은 계좌도 있는데 대체로 평균적으로 한 뭐 18%에서 60% 정도 상승을 했다. 계좌별로. 네.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하지만 지수는 안 좋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금요일날 일단 상한가 5개 갔던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유라테크 상한가 먹었다고 했었던 거, 에르코스, 크라우드웍스, 윌비스, 유라클 요 5개를 상한가를 먹었다고 했잖아요, 직전에. 근데 오늘 요것들이 그대로 상한가를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해석해서 보자면 별다른 모멘텀이 없고 그냥 정치적인 이슈가 강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여기에 이제 자금들이 몰리고 쉽게 말해서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지수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요것들 때문이다. 정치적, 정치 관련주, 정책 관련주.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해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대안 투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는데 이 녀석들의 이제 이슈가 쏠리니까 힘이 받아서 별다른 이슈가 없는데 그대로 얘네가 5개를 상한가를 다시 말았다는 얘기는 정책주 이슈가 강하고 지금 뭐 그 외에 다른 모멘텀은 없으니까 얘네한테 다 쏠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계좌도 수익률이 높았던 거고. 그거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상한가를 5개 먹었었고 뭐 에르코스 20% 요게 이제 기존에 추천했던 게 7,550원인가? 550원에서 40%를 먹고 재매수를 해서 이제 25%를 수익을 냈는데 그거 밑에 거 평단을 팔고 위에 거 평단을 갖고 있어서 20%가 남았다. 그 정도?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들 뭐 금요일 거고 네, 고랬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뭐 나스닥의 떡락을 향했죠. 대주가 시외에도 좋았고 DSC가 오늘 좋았고 동방 메디컬 좀 괜찮았고 대성창투 뭐 요렇게 있습니다. 형지 글로벌 이거 뭐 금요일장 시외였고 아, 뭐 프랑스에 계신 분인데 프랑스는 괜찮나요? 여쭤봤는데 한국에 비하면 괜찮다는데 지금 이제 한국이 워낙 강해요. 좀 이따 올릴 건데 지수가 전 세계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거의 기본 한 7, 8%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선방한 편이죠. 이거는 직전 영상에서 올렸던 것 같은데 전일자 금요일에 일했던 건데
코스닥은 뭐 양봉으로 됐었고 코스피는 약간 음봉. 근데 전체적으로 3%에서 뭐 6%, 7% 이렇게 빠졌죠. 전 세계가. 근데 이 코스닥이 강한 이유는 제가 기존에 설명드렸던 그 정치적 리스크.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못 간다고 했잖아요. 다른 나라들 반등하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는 계속 빠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그랬고,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고 코스피는 좀 상승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약에 돌리게 되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오히려 힘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우리나라가 조금 힘을 쓸 거다. 결국에는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계속 했던 게, 제가 말했던 건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있어서 그게 이제 그 자체만으로도 외국인이 투자하기 어렵지만 악순환이 돼서 투자를 안 하니까 또 달러 환율이 또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 리스크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 그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선순환이 되는 거죠. 정치적인 이 이슈들은 호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정책 관련주들이 이제 힘을 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환율도 조금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선순환되고, 외국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선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호재가 될 수 있다. 네. 다른 전 세계 다른 그 지수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선방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은 연일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 말대로면 우리나라 이제 이슈가 악재가 해소가 됐으면 외국인이 들어와야지.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을 해서, 쉽게 생각을 해서 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고 우리나라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원화를 주로 갖고 있을 거고. 근데 미국 증시가 좋은 것 같아서 미국에 투자를 했어. 투자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본질은 우리나라 거 주식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뭐 외국 주식만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 게 많이 하락을 해서 바닥을 찍었어. 그럼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미국에서 갖고 오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겠어요? 거기다 이제 이제 원화의 가치가 달러보다 더 높다고 예를 들어요. 마치 반대처럼. 달러가 더 가치가 높은 것처럼. 예를 들어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달러 가치가 더 적은 여기에 투자를 계속 하겠어요? 아니면 갖고 와서 이제 한국 주식에 저평가된 걸 많이 사겠어요? 많이 사겠죠, 보통. 돈을 갖고 와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이유도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어쨌든 이게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돼서 마치 이제 북한이 군사정권이고 독재정권인데 그거를 탄핵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냈단 말이에요.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해결이 돼서 이제 한국은 투자할 만해. 근데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이 빠졌어. 여전히 근데 달러의 가치가 좀 더 높아. 원화보단. 그럼 어떡하겠어요? 다 빠져나가서 자기네 거에다가 다시 투자를 하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상황은.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영상을 올렸었는데 요 영상에서 그때 이제 뭐 다시 얘기하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 한 5분 6분짜리니까. 영상에서 말할 때는 이전에 트럼프 1기 때 25% 관세를 먹였고 지수 하락이 24%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관세율이 34%?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수 하락은 24%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럼에도 이제 분명히 이때 경험치가 있고, 물론 이제 관세율은 더 높아졌지만 경험치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돌릴 거다, 돌릴 때가 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미친 듯이 빠졌죠. 제 말이 틀린 거죠. 틀린 건데, 근데도 여전히 너 뭐 무슨 돌림무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도 여전히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서 막 그렇게, 그러니까 저 위에서 이제 컷 잡고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손절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손절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버티는 게 나은 시기니까, 지금 시기는 바닥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절반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처럼 볼게요. 여기 20선이고 여기 위에고 여기 아래에요. 그럼 지금 상황이 어디냐? 이렇게 좀 오르다가 빠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여기보다는 아래잖아요. 아래인데 지금 여기냐 아니면은 여기냐, 이거 가늠을 못 잡는 건데,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나 아니면 투매를 나온 거 봐서는 일단은 여기라고 보거든요. 더 아래로 빠졌다고 보거든요. 더 아래로 빠진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돌릴 거를 기대를 하느냐, 아니면 더 빠질 거를 감안해서 컷을 하냐, 컷을 하기엔 좀 많이 늦었다는 거죠. 여기가 20선이고 여기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고 여기가 하한선이면은 20선에 컷을 하든 하한선에 컷을 하든 했어야 되는데, 지금에서는 좀 늦지 않았나. 그래서 좀 돌리기를 기대한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전일 대주 산업이 한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 대주 산업이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제가 이때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추천을 하면서 심지어 이 갓동이라는 친구에게 음성으로, 야 뭐 대주산업이랑 뭐 종목들 괜찮다,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는데, 52% 이틀 동안 52%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뭐 다른 걸 샀다고. 이틀 전만 해도 17,000대였는데 지금은 16,000대. 이게 말이 되나? 트럼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간사한 게, 저는 트럼프 당선될 때부터 뭐 미국도 마탱이가 같구나, 우리나라도 뭐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윤석열이 돼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람을 데려다가 뭘 하겠냐고, 걸음마부터 배우겠다는 사람이 개헌 걸음마부터 배웠는데 이게 뭐 가당키나 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잘못되겠구나 했는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에서도 많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됐겠죠. 근데 저는 이제 트럼프 되기 전부터 욕을 엄청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당장, 제가 본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이제 주식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로 인해서 주식이 하락하고 나니까 지금은 트럼프를 욕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참 간사한 것 같아. 이렇게 될 걸 몰랐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고, 주식을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었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닥이 700에서 710 부근 정도 맞고 빠질 것 같다. 그거는
그게 아마 그 코스닥보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셀 것 같다. 그거 말할 때였는데 여기 정도 찍고 빠질 것 같다 그랬거든요. 뭐 적어도 700. 근데 이제 697 찍고 빠졌어요. 뭐 찍고라고 하긴 그렇고 거기를 이렇게 했다가 엄청 빠졌죠 지금. 마이너스 5%. 뭐 많이 빠졌습니다. 지수 자체가. 이건 전일 에르메스 에르코스 매매했던 거. 기존에 있던 거 팔고 매수 체결되고 상한가를 말았죠. 조국 관련주를 말씀하셨을 때 화천기계가 뜨긴 떴어요 오늘. 화천기계가 떴는데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 좀 약하다는 거죠. 화천기계 이게 조국 관련주 대표적인 조국 관련주거든요. 뭐 기껏해야 8%? 고가가 8%네요. 아 기껏해야라고 하긴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추천했던 거에 비하면은 대주산업 이건 뭐 전일 고가 24%, 오늘도 25%. 추천해서 고가는 48%, 왜 아까 53%였지? 뭐 하여간 요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국의 거를 뭘 하기에는 좀 조국이 이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면 받으면 몰라도 지금 당장 출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작해야 기대감이라는 게 사면에 대한 기대감? 그게 있는데 그걸 기대를 할 거면은 차라리 이제 뭐 이재명이 만약에 당선이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때 체크를 해봐도 되겠죠. 그때도 여전히 조금 뭔가 사이가 괜찮다면. 이건 이제 BNF라는 검색기에 요 클라우드웍스가 나왔던 거 캡처를 한 거고. 아 코스닥 700이나 맞죠. 이 육치기 했는데 분봉상을 위로 칠 것처럼 막아야 했는데 미장이 아랫꼬리를 안 달면 개파락 시작이라 어렵겠네요. 아 뭐 개파락 시작 수준이 아니라 그냥 뭐 내다 꽂았죠 나스닥이. 역사적으로 나스닥이 이렇게 빠진 적이 있었나 했는데 6% 이상 급락한 주요 사례. 2000년 버블 붕괴닷컴. 일단 코로나 때 있었구나.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쇼크 한 번 더 있었구나. 나 경험을 두 번 했네. 뭐 어쨌든 거의 손에 꼽네요. 야씨 코로나는 12%로 빠졌어? 연쇄 폭락이면은 연달아서 한 거야 아니면 하루 만에 빠졌다는 거야?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 뉴스도 이제 제가 말하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파면의 원화가치 30원 급등. 30원 급등했다는 환율이 그만큼 이제 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1430원대. 환율이 1470원대까지 올라갔었으니까 30원이 가치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좀 생각하기 어려운데 1달러당 가치가를 얘기를 하는 거라 돈의 이 숫자가 올라가면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1달러를 1470원에 바꿀 수 있냐, 1달러를 1430원에 바꿀 수 있냐, 1달러를 500원에 바꿀 수 있냐.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입장에서는 500원으로 1달러를 살 수 있고 1000원으로 2달러를 살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원화 가치가 하락해서 1400원으로 1달러를 밖에 못 사는 거죠. 예전 같으면 1400원이면 3달러 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했던 말을 증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 그동안 이제 환율이나 이런 게 많이 빠졌던 이유는 정치적 리스크가 있었다. 국내 정세의 문제였다.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환율이 돌리는 문제는 관세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떤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인데 그게 크게 작용을 했었다. 그 정도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공테크가 어디 교육주였지? 요 아이스크림 에듀. 그래서 요걸 매매를 했었는데 오늘 이것도 좀 이따 볼게요. 교육주 얘기를 하죠. 영유아주랑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거라고. 의대 뭐 그거랑 같이. 이 뭐야? 아이디가 나온다. 2천만 유튜버가 왜 한국 이야기를 하는데 2일 만에 500, 이 영상인데 외국에 무슨 독일에 2,300만 유튜버인데 한국이 뭐 곧 망할 거다. 인구 절감 뭐 이런 문제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틀 만에 조회수가 560만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까지 떴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바이럴이 되면 영유아주의 그게 이슈를 받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이야기잖아요. 악재잖아요. 악재인데 이 악재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안 투자, 해지가 영유아주다. 그러니까 해지라는 개념을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해지. 윌비스. 요거 메가 MD 할까 말까 나 안 했는데, 요거 이렇게 있네요. 클라우드웍스 있고, 요거 했었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고, 대충. 뭐 이런 기업들이 관세에 영향이 놓였다. 저는 요런 이런 사람 여권에 보수의 종목들이 없었거든요. 하나도. 얘는 있었다. 근데 이재명만 있었는데 52주 상승률이 제일 높다. 내가 이재명주만 있었던 이유. 압도적이네, 상승률이. 이제 민주주의의 표본은 이제 한국이다. 일강국으로 거듭나자. 민주주의 체제들은 한국을 중심으로 뭉쳐라. 그러니까 탄핵으로, 솔직히 말하면은 전 좀 이건 좀 정치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건 국민의힘이고, 그럼 물론 국민의힘의 잘못이 있는 거고, 윤석열에게 진 이재명이고, 윤석열이 대통령 만든 건 윤석열에게 진 이재명 때문이고, 이재명이 이겼으면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안 됐겠죠. 이재명에게 책임이 있는 거고,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추미애 때문이고,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추천을 했으니까 추미애가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 추미애의 잘못이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의 잘못이고 대통령을 만든 건 문재인이고 윤석열을 뽑은 국민들이고 윤석열을 지지해서 윤석열을 뽑은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거고 또 윤석열을 뽑게 패배한 나머지 국민들 뭐 이재명을 뽑았던 아니면 뭐 기권을 했든 윤석열을 뽑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게 그 반대표를 던졌던 나머지 국민들 그들이 모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럼 뭐냐?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저는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 때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원전 다시 한다 응원했고 뭐 여가부를 없애겠다 응원했고 다 응원을 했어요. 뭐 괜찮은 정책들은. 근데 뭐 결국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죠. 그런 것들을 잘했니 못했니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일을 했잖아요. 계엄이라는 군사계엄이라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외신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보라 민주주의의 표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표본이 이제 대한민국이다. 근데 사실 실패한 민주주의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한 민주주의고 뭔 말이냐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는 건 민주주의의 단면이에요. 능력이 없고 뭐 잘못될 수 있는 사람도 그 우르르 뭐 심리 때문이든 뭐든 잘못된 선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폐해죠. 선택이 됐다는 건. 근데 그걸 또 탄핵을 해. 탄핵을 한다는 건 스스로 뽑은 대통령을 다시 내려오게 한다는 건데 그게 과연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라면은 선택에 대한 결과의 책임을 다 우리가 몫을 져야 되지 않나? 그게 맞거든요, 사실. 근데 또 이제 법치 국가의 합법적인 절차로 헌재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 그 또한 민주주의의 한 모습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건 실패한 투표 자체로는 이제 합법적이고 잘 이루어졌으니까 성공한 민주주의인데 윤석열이 잘못된 사람이 뽑혔기 때문에 실패한 성공한 민주주의고 윤석열이 파면이 된 건 성공한 다시 이제 법치적인 결과로 파면을 했으니까 성공한 민주주의인데 결국에는 이 자체가 이전에 있었던 그 구간이 실패한 거기 때문에 실패한 민주주의다. 그런 의미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주의가 꼭 무조건 정답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저더러 뭐 사회주의자니 뭐 공산주의자니 이렇게 말할 건 아니고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돼? 사람들이 조금 더 깨어있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조금 한편으로는 뭔가 촛불 시위 들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의식을 갖고 깨어있다 이런 게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반면 달리 얘기하면 그전에는 뭐 했어?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까지는 뭐 했어? 윤석열이 대통령 될 때까지는 뭐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지 않게 먼저 잘 했어야지. 민주적인 절차로 투표를 해서 당선됐는데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왜 뽑았냐 이거죠. 크래프톤 주가 어떻게 됐지? 이거 한번 봐야겠다. 궁금하네. 크래프톤. 많이 빠지지도 않았네. 괜찮네. 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거든요. 잘 지지해준다. 요거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5만 1,000원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요 자리를 이탈하면 여기까지 컷으로 잡고 웬만하면 이제 여기가 매수 이거 오늘 잡았으면 딱 좋았는데 매수 타점은 최대한 35만 4천 부근으로 잡으시고 이제 여기를 이탈하면 컷하는 걸로 지지를 하면은 추매를 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탈을 해 그럼 컷을 해 이탈을 안 하고 지지를 받아 그럼 여기서 추매를 해서 먹는 걸로 요거 괜찮아 보입니다. 크래프톤 지금 딱 여기까지 매물대가 있는데 요 구간들이 조금 열려 있다는 거죠. 위에까지 뭐 한 번 정도 저항을 맞아주면은 여기 두 군데 정도 41만 5천원 여기까지 지수 하락폭에 비해서는 선방했죠. 마이너스 2.4%면 게다가 하락을 하면서도 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이때 써놓고 안 봤네. 오늘 샀어야 되는데. 제 방에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톡 링크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톡 링크를 뭐 유튜브에 댓글 다시는 분도 있고 톡 링크를 보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하루에 많게는 7, 8분? 적게는 뭐 한두 분 정도 연락이 오시는데 제가 다 받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기준점이 딱히 있는 건 아닌데 뭐 가령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뭐 얘기를 하신다거나 하여간 조금 뭔가 제가 지금 이 방에서 올리는 게 BS 이 타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잖아요. 아니면 뭐 수익률을 올리거나 아니면 언제 했고 제 가끔 이제 뭐 얼마 수익이 날 때 제 올릴 때도 있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저는 지금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애매해서 이게 문제를 삼으면은 그러니까 막 처벌받는 건 아닌데 제가 막 조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인 거라 그러니까 법이 좀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이상하게 바뀌어서 지금 좀뭐 아무나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 대단한 거 없는 방이지만 못 들어오는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왜 못 들어오는지 이유를 모르는 채 계속 못 들어오는 것으로 금을 인출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금값이 폭락을 했을 거예요. 골드 선물. 그래서 엘컴텍도 빠지지 않았을까.
8% 빠졌네. 이제 이게 미국, 한국 최대 염전 수입 금지 조치. 이게 뭐 중국처럼 불안전 국가로 취급을 당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뭐 딱히 그렇게 이슈를 받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미국이 하는 짓이 그러니까 니네가? 니네가 우리를? 뭐 이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일부 기업에 대한 그거라서 이거 이제 아가방은 제가 프리장 때 좀 팔아봤습니다. 매매가 되더라고요. 미장 3일 마이너스 5, 4일 마이너스 6, 7일 오늘 프리장 마이너스 5%, 3일 동안 마이너스 16%. 와. 지금 이거는 개장 전인데 지금 뭐 마이너스 9%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7% 됐고 뭐 대만도 마이너스 9%고 전 세계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뭐야? KNN. 미쳤다. KNN 정배했는데 뭐지? 왜 가지? 음, 자, 보면은 지금 나스닥 마이너스 6%, 이거는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일 종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지금 빠지고 있는 걸 거예요, 아마. 아닌가? 3시까지였네. 시간. 한국 지금 3시 30분 기준으로 코스피 마이너스 5%, 코스닥 마이너스 5%, 종가 기준으로 나스닥 100 마이너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항생 지금 마이너스 13%. 와, 미쳤다, 미쳤어. 마이너스 13%래. 10시 30분 기준 독일 마이너스 6%, 대만 마이너스 9%, 영국 마이너스 5%, 9시 반 기준. 인도네시아 뭔데? 너네도 민주주의 하냐? 왜 이렇게 강해? 인도는 뭔데? 베트남 많이 빠졌을 텐데. 관세 커서. 어쨌든 지금 요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꽤나 원래 마이너스 한 4% 정도에서 버텼었거든요, 계속. 근데 뭐 꽤나 선방한 편이긴 해요. 와, 무섭다, 무서워. 신용 융자가 근데 크게 줄질 않고 있네요. 예탁금, 고객 예탁금은 조금 줄었고, 어, 이게 뭐 언제? 4월 7일, 4월 3일 거까지밖에 안 나왔어.
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지금 지수가 엄청 빠졌다. 빠진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약간 선방을 했다. 그 내용은 뭐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정치 정책주가 지금 해지 역할을 한다. 대안투자. 해지라는 건 대안투자. 그러니까 지수를 방어를 해주고 있는 역할도 있는데 뭐 어쨌든 자금들이 대체적으로 정치 정책주로 가고 있다. 그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크래프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습니다. 이거 금 인출한다고 하니까 금값 폭락해서 엘컴텍 빠졌고 뭐 이거 염전 얘기 있었고 아가방까지 얘기를 했지. 이거는 이제 어제 겁니다. 그러니까 장 시작 전이니까 기준이 8시 45분이죠. 지금은 더 폭락을 했어요. 대폭락했어. 대폭락. 마이너스 9%, 뭐 대만도 마이너스 9, 일본은 마이너스 9에서 끌어올려서 마이너스 7 됐고 뭐 네. 중국 아까 뭐야? 항생이 마이너스 16%였나? 12%였나? 미쳤습니다. 미쳤어. 8시 50분인데 9시 50분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뭐 그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에르코스, 크라우드웍스, 유라클 이거 다 기존에 금요일에 상한가 갔던 거죠. 다 그대로 상한가를 말았고 대주산업은 이제 전일 25 뭐 추천을 이때 했으니까 기준으로 하면은 전일 24%, 금일 25%, 합치면 50%인데 50%좀 안 되게 수익이었고 추천가 대비 적어놔. 대주산업 추천가 대비 약 50% 수익. 크라우드웍스 점상 왔고 테슬라 마이너스 18% 미쳤다. 대주산업 머지 계좌 미쳤네. 왜 이렇게 오르냐. 계좌가 진짜 오늘 엄청 올랐습니다. 에르코스도 원래대로면은 45%에 60%에다가 지금 오늘 30%니까 100%? 102%? 요게 맞아요. 저는 이제 재매수를 해서 요건데 추천가 대비 에르코스 추천가 대비 102% 연상 중.
정치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정치주 비중이 높으니까. 형지글로벌, 유라테크. 지금 여기 정치 정책주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클라우드를 살 때는 정치 정책주로 산 건 아닌데 정치 정책주로 엮인 거고, 세우글로벌은 정치 정책주인지 알고 산 거고, 대주산업도 세종시 관련주 알고 샀고, 프롬파스트도 뭐 같은 거, 에르코스는 모르고 샀는데 이제 정치 정책주로 엮인 거고, 다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고 사는데 그렇게 엮인 거거든요. 형지글로벌은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차트 보고 산 거고. 아니 뭐 일단 다 차트 보고 산 겁니다. 차트를 기준으로 매수를 하고 나서 아 이런 이슈가 있겠구나 한 거지. YBM넷, 링네트. 링네트도 8%에 매도했어요. YBM넷인가? 매도한 게. 상한가 4개, 금요일 상말았던 것들 다 그대로 많은 듯 얘기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유라테크가 상한가를 말면서 상한가 5개가 금요일 상한가 갔던 그대로였거든요. 그대로였는데 이건 잘못 얘기한 거. 한 300%좀 된 거 같았는데 274%인가? 그렇게 됐었어요. (217%구나) 217%. 유라클 토스에 있는데 매매가 안 되더라고요. 키움처럼. 그래서 못 팔았는데 상한가를 말았습니다. 테슬라 바닥은 지금 나스닥 자체가 바닥을 못 잡고 있어갖고 바닥을 지금 확인할 수는 없어요. 이 앞에 한 얘기죠.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 34% 관세인데 30% 정도 빼려나? 지금 27%였구나. 아까 25% 잘못 얘기했네. 트럼프 1기 때는 25% 관세 24% 하라. 34%? 33%? 막 이 정도 빼진 않을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그 정도까지 와갖고 알 수 없습니다. 탄핵마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지옥 중에 지옥이지. 항생 보면 마이너스 12% 빠졌다. 담이 온다. 어, 담이야. 오씨. 이 토스 계좌 20%. 지금 월요일이니까 금요일보다 20%인 거죠. 전일보다 20%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상한가 종목 4개 있거든요. 아마 다음날 내일 되면은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신제약 요것도 이제 세종시 관련주거든요. 세종시 관련주인데 뭐 보면은 이게 오늘이니까 어제 금요일 목수화 화요일날 매수하고 목요일날 또 매수하고 금요일날 조금 팔고 오늘 올라서 많이 팔고 다시 샀다가 팔고 이런 식으로. 신신제약 같은 경우엔 좀 저항이 좀 많아요. 쉽게 돌리지 못하고 있는데 한번 이제 돌려 놓으면은 크게 갈 놈이긴 하거든요.
요 가격만 지지를 해줘갖고 돌려놓으면, 요 가격만 돌려놓으면 저는 10,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5,600원에서 만 요 정도니까 대략 100%? 한 80에서 여기까지 하면 120 정도 될라나? 그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 갈 수 있겠다. 네, 그 정도. 신신제약. 엄청나네요. 엄청나. 뭐 식료품주가 지수 방어라는데 뭐 식료품주가 안 보이네. 하락률에 없어서 그런가? 화력발전소 장이 하락장이라 그런가 현실에서 불나는 건가 화력발전소에 불났네. 근데 화력발전소면 원래 불이 나야 전기가 발전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불이 다른 데 난다. 에르코스 추천가 대비 102% 7,550원 4월 2일. 에르코스는 4월 그 전에도 한번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써있는 거 보면은 한 번 더 가능 돌파. 내가 아마 전날 추천을 했을 거예요. 이때 추천을 4월 2일. 종배 에르코스 4월 2일 날 추천을 했었고 4월 1일 3시 종가 부근에 한번 추천을. 그러니까 여기서 추천을 했는데 이 가격대에서 안 튀니까 다음날 안 튀니까 다시 한번 추천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날부터 지금 미친 듯이 튀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라인이 이 가격대가 무언가 있다. 무엇일까? 쭉 보면 여기네. 여기까지 돌파를 했네. 그럼 그 다음에 여기지. 여기를 돌파하면 그 다음에 여기지. 근데 여기 돌파하고 상한가를 말았네. 여기도 뚫겠네. 없네. 여기도 없네. 뒤집어갖고 갔네. 역사적 신고가네. 그냥 존버지 이러면.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어디까지 가나. 만 13,000원 19,500원 한 2만원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기준을 2만원으로 잡고 보면 되겠죠. 이럴 때는. 에르코스 이제 추천가 대비 102% 102% 추천가 대비 102%네. 3거래일 만에 102%네. 3거래만 아니죠, 딱. 뭐 여기서 추천했으니까 4거래일 만이면 4거래일 만이기도 하고. 102% 대주산업 4월 3일 1716원 오늘 고점 2550원 추천가 대비 48% 30%만 더 가자 그러죠. 더 갈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많이 눌리긴 했는데
근데 시외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유라테크랑 세종시 관련주가 다시 상한가, 유라테크가 상한가 말면서 시외에 좀 오른 것 같아요. 시간 외에 0% 됐네 다시. 7%. 와씨, 7%까지 올랐어? 팔걸 씨. 7%까지 올랐다가 0% 됐네요. KNN. 그래, 그나마 KNN 있어서 다행이다. 종가에 KNN 많이 샀는데. 위더스 제약? 뭔 일이래? 디지털 조선, 음, 디지털 조선도 다시 주술만 한데. 도화 엔지니어링? 이거 누구 관련주인가? 영보화. 영보화학도 세종시 관련주입니다. 제가 한때 많이 추천했던 거죠. 저거 많이 먹었는데. 디지털 조선, 이거 내일 주워 봐야겠다, 시초에. 디지털 조선 3S. 요때 샀죠? 요때 사서 먹었죠, 이만큼. 이때 사서 이만큼 먹었어요. 3S. 3S는 조금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막 5월인가 7월에 뭐 일본 대지진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때문에 안 가더라도 외집이 잘 돼 있으니까 비슷한 시기에 뭔가 하나 해줄 것 같아요. (3S) 디지털 조선 끝날 때쯤에 다시 봐야지. 3S 디지털 조선 도화 엔지니어링 크래프트. 배고파. 나이백도 추천 나갔었는데 얼마에 나갔지? 나이백 왜 가지? 복사해놓고. 이건 이제 복계좌로 매수가 주문이 나간 거예요. 4월 2일 날. 4월 2일 날 여기죠. 1390원. 좀 고점에서 나갔네. 오이씨, 되게 고점에서 나갔네. 18%? 요거 대비 18% 정도 상승을 했네요. 1390원 대비. 저는 이제 요때 샀습니다. 뭐 요때는 이제 복계좌에서 사긴 했는데 요때 추가 매수를 한 거죠. 복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매수를 한 거죠. 25%. 맞아. 나이백 11%. 18%.
뭐 그렇고 삼양인식캠, 동방메디컬, 이지바이오. 이게 오늘 추천주인가? 4월 7일이라고 써있구나. 삼양인식캠은 사실 여기를 돌파를 해주면 좋거든요. 거기를 돌파를 해줘야 좋습니다. 네, 돌파를 해주면 22,640까지는 봐도 될 것 같아요. 요 구간까지. 여기도 지지를 받고 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물론 중간에 이제 이런 가격을 봐도 돼요. 봐도 되는데 일단은 목표가 자체는 그런 식으로 두면 되겠다. 삼양NC캠. 삼양NC캠. 뭐야, 삼양NC캠 어디 갔어? 아까 어쩌다가 갑자기 확 넘어간 거지? 나이백 보다가 왜 갑자기 삼양NC캠으로 넘어갔지? 이상하네. 여기 있구나. 동방메디컬. 동방메디컬. 요거는 조금 이탈을 했네요. 시가, 종가. 혹은 시가, 고가, 종가. 이러고 나면 이제 다음날 뿌악 장대. 동방메디컬. 정보 화천기계 여기로 해놓고 복사 붙여넣기. 정보 화천기계. 다시 상한가 5개다. 위세하이텍 언제 상말았노? 위세하이텍은 꽤 전에 4월 1일, 3월 31일, 3월 29일 관추, 3월 28일 날 나갔네요. 위세 아이텍. 근데 3월 28일 날 나갔다고 제가 뭐 계속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매매를 계속 했습니다. 28일 날 나갔다가 하락하고 아마 이때 팔았을 거예요. 팔고 다시 사고 다시 사고 다시 팔고 다시 사고, 그래서 오늘 다시 팔고.
천을 여기서 팔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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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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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이 선은 뭐야? 위세 하이텍 안 그었나? 음 위세 하이텍은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상말았노? 요게 이제 유라테크가 빠지고 다시 상한가를 여기가 쳐서 다시 지금까지 5상 상한가 5개다. 그리고 시공테크 간다. 시공테크도 아까 위세하이텍 바로 옆에 써 있었나? 아니 없네. 시공테크는 언제 얘기했지? 시공테크 3760원 아닌데 이거 26일. 저는 시공테크를 꽤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대주산업 말할 때 영상에서 언급했다고 하는 거 보면 대주산업 말할 때 말한 것 같아요. 이때죠? 같은 날 4월 3일 시공테크 왜 없지? 시공테크 VR 영상에서 직접 언급했던 시공테크 4월 3일 이때 언급했나 보네요. 33% 시공테크도 시공테크 요때 요거 얘기하죠. 아이스크림 에듀. 그래서 아이스크림 에듀를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 원래 갖고 있기도 했었고 4월 7일 간다 얘기했고 신용 풀베팅. 그러니까 지수가 빠졌으면은 오히려 더 빠져야 되는데 저는 올랐습니다. 언제 이때 어디 좀 잤는데 그러면 잔다고 얘기 안 했나? 얘기 안 했나 보네. 요때 좀 넘어서 잤거든요. 요거까지 보고 잔 것 같은데
1시 38분. 이때 잔다고 말하고 매매 끝. 꿈뻑꿈뻑. 요때 잠들었는데 아씨. 잤으면 안 됐습니다. 저때 자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튀었어요. 다른 게. 근데 못 팔았다. 요거 바로 나오네. 아이스크림 미디어 1시 38분에 잤는데 1시 38분 이때 잔 거잖아요. 이때 사고 이때 잤는데 튀었다. 근데 걸어두질 않아서 못 팔았다. 아, 썩을.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개썩을 자다가 입나서 하나도 못 팔았네. 아이스크림 미디어. 아,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걸 그걸로 바꿔볼까? 지표, 로그 지표. 로그 지표를 어떻게 바꿔? 로그 적용. 뭐 달라질 거 별로 없는데.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원래대로 돌려줘. 크게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거 뭐 핑거랑 같은 STO 뭐라고 하더라고요. 정책주. 요거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이것도 거의 신규주네. 오, 뭔가 좋아 보였다니 딱 걸렸네. 갤럭시아 머니트리 메타바이오메드를 종가 베팅했어? 음? 뭐야 이거? 언제 그은 거지? 이때 샀어야 됐네. 씨.
이것도 한번 바꿔볼까? 로그 차트로. 안돼, 안돼. 뭐 로그 차트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뭐 어쨌든 모비렉스. 모비렉스는 이거 잠깐 저장하고. 모비렉스는 패스하겠습니다. 모비렉스. 이야, 이거 되게 일자로 쭉 빠지네. 이거를 한번 바꿔볼까? 로그 차트로. 뭔가 자연스럽게 연결될라나 이건?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데? 다른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모비렉스. 더즌. 이것도 늦게 일어나서 더즌. 더즌이면 12개 아니야? 1시 38분에 잤으니까 이때 사서 딱 38분 이때 매수까지 해놓고 잤네. 매수까지 하고 잤는데 일어났으면은 고점에 팔았을 건데. 늦게 일어나갖고 늦게 봐서 내려와서 팔았죠. 근데 이게 시외에 빠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와, 시외 하한가 같네. 미쳤네. 열받네. 더 팔았어야 되는데 다 못 팔았습니다. 에이티넘. 나이백. 신신제약. 나이백 그 본 매수했던 그 시기죠. 그 시기에 매수 하루 쉬고 다음날 팔고 다시 사고 쭈쭈쭈 팔고 사고 다시 고점에 팔고. 신신제약 쭈르르륵 사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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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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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팔고 팔고 사고 팔고. 신신제약도 시외 좀 갔나? 이것도 세종시 관련주라 아마 더 갈 거예요. 핑거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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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팔고
산 거에 비해서 좀 덜 팔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시외 간다고 했는데 모르겠네. 대주산업 사고 팔고 고점 놓쳤고 팔고 고점 다 놓치고 이씨 종가에 샀네.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여기 잔다고 판 것 같아요. 아 정말 자는 게 아니었는데 오늘 좀 몇 개 마음에 안 드네 매매가. 비상교육 사고 팔고 시공테크 팔고 시공테크 위세하이텍 사고 팔고 고점 넣치고 사고 아마 여기 시간의 종가로도 추매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팔고 나이백 아까 올렸고 팔고 사고 팔고 푸른파스트 사고 이때 팔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팔고 사고 사고 팔고 삐야 사고 팔고 12,000원에 걸어뒀는데 체결이 안 됐습니다. 고점은 찍었는데 사고 팔고 후익. 대신정보통신 이거 왜 사고 끝났지? 대성창투 사고 팔고 이것도 고점 놓쳤네. 모나리자 아마 언제 샀지? 이때 매수한 것 같아요. 4월 3일날. 어? 4월 3일? 어제 안 팔았나 그러면? 모르겠네. 에르코스 102%짜리 KNN 종가에 샀죠. 사고 팔고 종가에 추매 시외상 아이스크림 에듀 사고 이게 이때 언제쯤에 있을 텐데 아이스크림 에듀 이때 샀을 건데 4월 3일인가? 장외 시간으로 샀나 보다. 안 뜨는 거 보니까 이때 매수를 했거든요. 매수하고 다음날 쉬고 오늘 추매 매도. 여기서 산 것만 매도를 걸었습니다. 여기서 산 건 홀딩. 상한가 같죠? 동방 메디컬 이것도 이때인가? 매수 매도 매도. 엑스페릭스 이것도 여기서 샀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추매 매도. 네, 뭐 여기까지.
크래프톤 어찌더라. 공포에 살으니까 공포에 샀다는 지옥대가 개판이네. 강하다 했잖아. 영상 버는 거 맞노? 1600 16,000대. 자랑이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목들 종가에 샀던 것들은 여러 개 있는데 KNN도 있고 아까 뭐 관종했던 거 뭐였지? 3S 디지털조선 디지털이구나. 아 이거 KNN이랑 차트가 비슷한데? 도어 엔지니어링 이건 아닌데 도어 엔지니어링은 왜 시외에 왜 갔지? 뭐 네 그리고 아까 정배했던 것들 보면 될 것 같아요. 장이 안 좋긴 지수가 안 좋긴 하지만 뭐 여전히 나스닥은 좀 돌려줘야 할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나스닥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트적인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램도 돌려주길 바라지만 바램도 돌려주길 바람이고 또 이게 뭐 추세적으로도 너무 하방으로 갔으니까 과매도 아닌가. 과매수? 과매수가 맞나? 과매도 아닌가. 과매도는 이게 과매도인가? 이게 과매수고 뭐 하여간 좀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주길 바라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도 지금 테슬라까지 볼까? 테슬라까지 볼게요. 테슬라도 지금 이제 차트를 거의 깨줄랑 말랑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요 라인을 그어 놓은 건데 이 라인을 이탈하고 여기를 계속 지지를 해주려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산바닥으로 조금 강심장이다 그러면은 매수를 하거나 추매를 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이제 돌려주는 거 확인하고 체크를 하고 매수를 하시는 거고 산바닥 그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